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분류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인퍼런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프리딕션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그 학습과 추론의 과정에 서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버피팅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버피팅은 일반화와 연관돼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반화를 시키기 위한 성질이 일반화와 오버피팅은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버피팅과 관련된 개념으로 데이터셋을 우리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러닝 커브라는 거를 또 그리게 되고요. 이게 모두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조금 더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KNN이라고도 하는 거고, 최근접 이웃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합니다. Nearest Neighbor인데, 얘는 사실은 Similarity하고 더 관련이 있고요. 또 보통 보면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을 할 때 거기에서 함께 다루기도 하는데, 결국 사용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저는 위치를 시켰습니다. 가장 근접한 이웃을 찾아서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때 얘가 빨간색이 될 거냐 파란색이 될 거냐 잘 모르겠으면 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그 이웃이 빨간색이면 얘도 빨간색, 파란색이면 얘도 파란색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투표를 하게 되고, 다수결로 투표를 할 때 웨이트를 줄 수 있는 웨이티드 보팅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도 그 차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의미 있는 결론을 못 뽑아내고 왜곡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차원의 저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차원을 제거하고 집중해야 할 차원만을 선정하는 작업을 피처 셀렉션, 차원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세부 주제는 트리 유도,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지금도 지금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이제 대세이긴 하지만 트리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공부되고 있고 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디시전 트리라는 게 뭐고, 트리를 우리 맘대로 막 그림 그리듯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지가 나누어지는 걸 분기라고 하는데, 분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분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게인, 엔트로피, 그리고 베리언스 리덕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 기반 모델이 제대로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위에 오버피팅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가지치기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또 probability estimation 이라는 것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요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개념들인데, 바이어스드 클래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 사람이 1% 있고 음성인 사람이 99% 있다.
우리 모집단 중에 예를 들어서 99명이 음성, 1명이 양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분류 모델을 단순히 돌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분류 모델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음성이라고만 대답을 해도 99%의 정확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클래스, 타겟 클래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바이어스드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 샘플링은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등을 고려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리 인덕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 yes라는 클래스가 있고 no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yes일 확률이 51%, no일 확률이 49%면은 yes가 no보다 높으니까 나는 정답을 yes라고 예측하겠어. 즉 50%를 기준으로 정답을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류에 대해서 답을 낼 때는 그 예측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가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분류 분석에 대해서 다루어 보게 될 텐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통계학에 기반을 둔, 물론 이제 모든 기법들이 다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아주 전통적인 베이지안 정리에 의한 그런 분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파라메터를 설정하는 모델링,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모델 피팅, 이미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모델을 맞춰나가는 작업이다 라고 해서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 모델 피팅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할 겁니다. 모델 피팅이 무엇이고 모델 피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목적 함수를 설정하는 거고요. 이 목적 함수에 따라서 최적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대한 개념 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변수가 구간형 변수, 숫자, 인터벌 베리어블 다 같은 얘기인데 자, 인터벌 베리어블일 때 사용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살펴볼 거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모델이 잘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또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타겟이 명목 변수, 즉 클래스 베리어블일 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역시 선형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설정하는 거를 살펴보게 될 거고 또 관련된 개념으로 결국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뽑아내게 될 텐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종이죠. 로지스틱 펑션도 S자 커브로 나오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종인데 이 로지스틱 펑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오즈 펑션이라는 게 뭔지 등등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SVM에서 다소 특이하게 사용되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일종이지만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떼어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전에 기본이 되는 그 벡터가 무엇이고 또 매트릭스, 행렬이 무엇이고 어레이, 배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벡터, 행렬,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들 중에 간단한 아주 직관적인 것들은 빼고 행렬의 곱, 여러분 배운 적은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닷 프로덕, 벡터로 치면 내적이 되겠죠. 트랜스포즈, 전치, 가로 세로 바꾸는 거. 브로드캐스트, 요거는
물론 이제 그 파이썬의 넘파이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망을 이해하기 전에 신경망의 가장 단순한 형태 혹은 신경망의 이전 형태인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퍼셉트론이 무엇이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할 텐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즉 입력층, 은닉층, 히든 레이어,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할 거고 각각의 레이어들을 연결해주는 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들의 웨이트, 그리고 편향,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노드에 어떤 입력들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해서 약간의 가공을 거친 뒤 출력으로 0을 내보낼지 1을 내보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함수를 우리가 활성화 함수 activating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ctivating function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저기에서도 사용되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텝 펑션, 또 시그모이드 펑션, 뭐 렐루 펑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사용될 때 그때마다 얘가 어떤 개념인지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지금까지 있는 각 용어들 말이죠. 뭐 바이어스는 뭐고, 액티베이팅 펑션은 뭐고, 또 뭐 여기 업파인 아직 얘기가 안 됐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 뭐 닷 프로덕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히는 게 주요 목표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순전파와 역전파, 그러니까 포워드와 백워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순전파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업힘 변환이라고 해서 완전 연결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환이고요. 여긴 지금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요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어져서 앞에서 본 게 순전파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역전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순전파에서는 대충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잘 안 맞을 거잖아요. 답이 잘 안 맞으면은 답이 많이 틀렸어 라고 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역전파. 그러면 다시 순방향을 통해서 한 번 더 고쳐보고 그래도 틀렸어 라고 하면 또 역전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해서 순전파와 역전파가 계속 반복되면서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직접 만드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때 실제로 실험을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도 미니 배치라는 게 무엇인지, 즉 배치 사이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포크, 뭐 예를 들면 에포크 몇 번 돌렸어요, 뭐 몇 번 에포크에서 결정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에포크에 대해서도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학습률,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툴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서 그냥 돌리면 돼 라고 한다지만 사실은 돌릴 때 파라미터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제대로 설정을 하고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세부 주제로서 어세스먼트, 평가가 있게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세스먼트는 꼭 뉴럴 네트워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전체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게 배치하기가 애매해서 뉴럴 네트워크 아래에다 넣었는데 뭐 디시전 트리에서도 당연히 어세스먼트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사용되고 SVM에서도 사용되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사용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훑어보면 애큐러시와 커버리지, 애큐러시만 따지면 안 되고 커버리지도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O 분류율과 평균 에러율, 자,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와 민 스퀘어드 에러,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지만 미묘한 경우에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라인, 예를 들면 정확도가 혹은 오분류율이 어느 정도 돼야 잘 나온 모델이냐, 그냥 아무 모델을 세우지 않고 랜덤하게 예측을 한 것보다는 잘 맞아야 될 거잖아요. 해서 베이스라인을 뭘로 잡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 조금 복잡한 개념으로 리프트 차트와 ROC 커브가 있습니다. 리프트 차트는 지금 설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ROC도 지금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ROC 커브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게 AUC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자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양성, 뭐 코로나를 예를 들까요? 뭐 양성을 음성으로 했거나 예측했거나 혹은 음성을 양성으로 예측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양성을 양성으로 예측하고 음성을 음성으로 예측하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따질 때는, 오분류율을 따질 때는 맞췄나 틀렸나를 보게 되는데, 그 모델을 개선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양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해서 틀린 게 몇 건이고 음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해서 틀린 게 몇 건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시전과 리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뽑아낸 답들 중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유용한 정보 가져와봐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정보를 가져갔는데 100개를 가져갔는데 그 중에 30개가 유용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간 정보의 정확도, 프리시전은 30%라는 거고요. 만약에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100개를 가져갔는데 사실은 유용한 정보는 1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1000개 중에 제가 100개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리컬은 1000개 중에 100개니까 10%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프리시전과 리컬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린 게 F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서 텍스트 분석이 있게 됩니다.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보면 텍스트 마이닝에는 뭐 어떠한 응용들이 있고 또 텍스트 마이닝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얼마나 지금 깊게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모듈을 언급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텍스트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모듈들을 리스트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웹 크롤링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듈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텍스트 파일의 유형을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파일 저장 포맷에 대해서 뭐 바이너리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글씨로 써 있지만 예를 들어 플레인 텍스트는 메모장에서 열리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너리 텍스트는 워드나 아래아 한글에서 열리는 텍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텍스트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인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고, 텍스트 파일의 종류에는 완전 정형 스트럭처드, 그리고 언스트럭처드, 그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세미 스트럭처드, 이렇게 유형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포스 태깅, 형태소 분석, 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품사 태깅, 형태소 분석,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우리말과 영어의 상황이 다른데 품사와 형태소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학적 측면에서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형태에는 뭐 우리말은 뭐 어떤 언어에 속하고 영어는 어디에 속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품사라는 게 여기 part of speech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품사에는 뭐가 있고 또 형태소는 뭐고, 스테머라는 건 이제 형태소 분류기, 뭐 형분석기라고, 형태소 분석기, 형분석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는 형분석기의 코모란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전히 이어서 텍스트 분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급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 단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단어를 표현할 때는 시서러스 기반, 그리고 통계 기반, 그리고 추론 기반,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서러스 기반은 뭐 주로 알려진 게 워드넷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통계 기반 어프로치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얘는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잖아요. 그 말뭉치 중심의 어프로치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워드를 표현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2차원으로 나타낸 그런 행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기반으로 닥텀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워드 벡터를 뽑을 수가 있겠고요. 워드 벡터라 함은 워드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학교라는 단어는 0101이다. 혹은 데이터 과학이란 단어는 0.7, 0.5, 0.3이다. 이런 식으로 워드를 벡터로 나타낸 걸 워드 벡터라고 하는데, 이 워드 벡터를 만들기 위한 방식이 덕텀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 동시 출현 행렬, 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출현했다, 요 동시 출현 행렬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어소시에이션 할 때 설명드렸던 PMI, PPMI도 중요하게 살펴볼 개념이 되겠고요. 또 앞에서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개념을 잘 살려서 다시 워드의 단어 간의 유사도, 문서 간의 유사도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닥텀 매트릭스에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문서 하나에 단어가 엄청 많을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단어 하나가 차원 하나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당 차원 하나를 그대로 두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원이 필요하게 돼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줄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 뒤에 토픽 모델링에서도 사용되겠지만 여기에서는 SV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프리퀀시를 뭐 3번, 4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걔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핵심적인 웨이팅 기법이 TF-IDF라는 방식이고요. TF-IDF가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Normalized TF-IDF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한 표현이 완성이 되면, 그리고 단어들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은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시각화 패키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픈소스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기법들은 워드 클라우드 많이 봤죠? 뭐 예능 프로에서도 얼마 전에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뭐 런닝맨에서도 예능 프로 런닝맨에서도 뭐 시청자들의 평을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뭐 시드를 어떻게 설정하고 스탑워즈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이미지 매스킹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살펴볼 거고 실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파이썬을 갖고 하게 되는데, 파이썬 코드를 볼 때 시드, 스탑워즈, 뭐 마스킹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워드 네트워크는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 하나의 특성이라면, 워드 네트워크는 워드와 워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유사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얘네 둘이 서로 동시에 자주 출현한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지게. 자, 다음은 이번 학기에 다룰 마지막 주제이고요. 이 주제 역시 텍스트 분석의 세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 투백, 우리 앞 페이지에서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봤는데, 그 중에 인퍼런스, 즉 추론 기반으로 단어를 벡터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게 워드 투백이 되겠습니다. 워드 투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물론 이 워드 투백을 활용한 다른 연구들이 또 점차 성능을 개선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단어를 벡터로 제대로 표현하는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세미널한 역할을 담당한 그런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추론 기반 접근법이고요. 그리고 워드 투백은 단어를 벡터로 만드는 건데, 벡터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투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코퍼스, 말뭉치가 뭐고 맥락이 뭐고 타겟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핫 인코딩과 그리고 밀집 표현,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투백을 처음 제안한 논문에서 세부적인 구현 방법으로 시보우와 스킵그램이라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동시에 제안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워드 투백이 대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개념들, 뭐 소프트맥스, 그리고 서브 샘플링,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개념을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개념을 익히게 되면 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네거티브 샘플링이 적용됐다라고 그러면, 아, 이러이러한 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워드를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그 워드 단어들을 시각화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아까 그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됐나에 초점을 둔 거라면,
티스네 같은 그림은 단어들 간의 유사도, 즉 가까운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가까운 곳에 위치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어날러지, 유추 때문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그젬플에서처럼 그렇게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이그젬플이었죠? 대한민국 빼기 서울은 일본 빼기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덧셈 뺄셈 연산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빼기 서울은 일본 빼기 X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동경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의 유추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특수한 조건이 만족될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엉망은 아니라서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되면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이 단어를 벡터로 나타낸 거라면 닥2백은 문서를 벡터로 나타낸 것인데, 닥2백은 워드2백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드2백을 활용하되 약간 변형을 한 알고리즘이 닥2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토픽 모델링은 아마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 토픽 모델링을 들어보셨을 텐데, 문서가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한 10,000건이 있을 때 이 10,000건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토픽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의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 주요 토픽이 무엇인지 찾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고객 불만 사례를 수집을 해서 주요 불만이 무엇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를 분석해서 그 관광지에 대한 사람들의 주요 의견이 뭐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알고리즘에는 방금 여기 오타가 있어서 바꿨는데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주요 알고리즘에는 LSA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LDA 기반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들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픽,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토픽 분석을 하고 나면 이 토픽 모델링 결과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꾸준히 토픽 모델링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PMI 기반 기법, 또 워드 인트루전, 토픽 인트루전, 이런 기법들로 토픽의 품질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을 주제만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살펴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다 못할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의욕이 앞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넣었는데, 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합쳐서 구성하다 보니 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 중요한 용어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룬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 잘 보관을 하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중요도가 덜한 부분이 있으면 생략을 하면서 약간씩 변화를 줘가면서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과목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다소 온라인 수업이라서 조금 더 지루하고 딱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내용 잘 숙지를 하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